네, 이번 강의는 제4장 품사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로는 5번째 강의죠. 5강입니다. 제4장 품사. 자, 우리가 품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품사는 1. 명사관사, 2. 대명사, 3.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사관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품사도 밑줄 어법의 특징이 뭐죠? 밑줄의 품사만 보아도 무엇을 점검하는가를 알 수 있는 체계라 그랬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체계인 겁니다. 자, 역시 오늘도 밑줄 어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4장 품사입니다. 자, 보시죠. 자, 명사관사의 밑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명사관사의 밑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두 번째, 대명사의 밑줄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세 번째, 형용사 부사의 밑줄에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역시 밑줄의 품사만 보고도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는가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밑줄어법이죠. 자, 먼저 제 첫 번째 얘기, 자, 명사 관사 얘기 들어가기 이전에 명사 관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공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명사 관사 파트 부분에 지식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명사관사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밑줄어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먼저 명사의 기본 개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는 거 먼저 아시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뭐 있다? 보통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뭐? 추상고유 물질명사 있어요.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보통 집합명사의 특징은 뭐지? 셀 수 있는 명사, 보통 집합명사의 특징은 뭐죠? 뭐다? 자, 원칙은 어나 언 붙을 수 있고, 자, 복수 s 붙을 수 있다. 됐죠?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뭡니까? 어나 언 붙을 수 없고, 복수 s가 붙을 수가 없죠. 셀 수 없으니까. 그렇죠?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원칙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칙일 뿐이다. 그래서 명사에서는 이 원칙을 벗어나는 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명사 파트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통명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통명사지? 뭐가 보통명사야? 자, 보통명사란 이와 같이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 이게 보통명사다. 되죠? 우리가 보통명사 그러는데 뭐가 보통명사인지 학생들이 개념이 정립되는 학생이 많아요. 자, 보통명사는 뭐다?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 자, 이걸 우리 보통명사라 그럽니다. 자, 외우죠? 보통명사 네 가지 뭐?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 예를 들어서 자, 사람, 보이, 티처. 그죠? 사물, 북, 체얼, 버스 아주 많겠죠? 장소,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 이런 많겠죠? 근데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추상명사 파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집합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명사가 나오는데, 집합명사는 우리가 세 개로 이렇게 나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세요. 집합명사는 세 개로 나뉘더라. 패밀리형 집합명사, 더 폴리스형 집합명사, 캐틀형 집합명사죠. 세 개. 패밀리, 더 폴리스, 캐터 세 가지 형으로 나뉘더라 되죠. 이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바로 이게 한계가 명확하냐, 비교적 명확하냐, 불명확하냐, 이 한계 개념으로 나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계 개념으로 나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패밀리형 집합명사는 한계가 명확하다. 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사회 간섭적으로 한계가 정리가 개념이 명확하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뭐 8촌 이내, 그리고 꼭 그런 법률적인 걸 떠난다 하더라도 사회 간섭적으로 어디까지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한계가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자, 더 폴리스형 경찰. 자, 경찰은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선생님, 왜 경찰은 한계가 비교적 명확합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은 경찰, 뭐 이 사람은 경찰 아닌 사람 구분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찰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경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 경찰의 특징이 뭡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처럼, 경찰 아니지만 경찰처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공무원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정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경찰 아니지만 경찰처럼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캐털, 소조소. 소는 한계가 불명확해요. 우리 농촌에 가면은 얘는 소, 얘는 닭, 얘는 돼지 딱 구분되는데요? 딱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촌이 그렇죠. 아프리카 케냐 가보세요. 아프리카 케냐 가면은 소도 아닌 것이 말도 아닌 것이 그런 종류가 아주 수십 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소는 한계가 불명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와서 패밀리 집합명사는 한계가 명확한데 한계가 명확해서 뭐 어쩌다고요? 자, 어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나 붙을 수가 있고 복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two families, three familie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 family, two families, three families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 police형은 한계가 비교적 명확하죠. 그래서 항상 더가 따라 붙고 복수 취급합니다. 항상 더와 함께 되죠. 왜 복수 취급을 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복수 취급하죠? 경찰 비스무리한 집단이 제법 여럿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찰 비슷한 집단이 여럿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럿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캐털령, 소. 한계가 불명확하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더가 붙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는 지칭 개념, 한계가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는 붙을 수가 없고 그대로 단수 취급, 복수 취급 그대로 복수 취급하겠죠. 왜? 소 아닌 집단이 아주 많다 그랬죠. 소 비스무리한 동물들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개념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동사 수 공부할 때도 더 폴리스하고 캐틀이 나왔죠. 더 폴리스하고 캐틀을 얻었습니까?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 취급하더라. 자, 그것만 그것도 알고 넘어가죠.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 취급하더라. 더 폴리스 캐털령, 캐틀이죠. 자, 되겠습니까? 자, 집합명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추상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가 추상명사죠? 뭐가 추상명사입니까? 자, 추상명사란 형체가 없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의 명사죠. 네, 형체가 없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의 명사가 추상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정, 사랑, 평화, 행복, 불행, 그죠? 이런 거 다 추상명사인 겁니다. 그렇죠? 형체는 없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명사를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이 추상명사의 특징은 뭐겠어요? 실수 없으니까, 실수 없는 명사니까 자, 어나 붙을 수 없고 복수도 될 수가 없다가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추상명사는 독해 속에서 앞에 어나 뒤에 복수 s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추상명사 앞에 어나 이 붙거나 뒤에 복수명사 s가 붙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 자, 보통명사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명사로 전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은 자, 추상명사 앞에 그 다음에 추상명사 뒤에 복수 s가 붙었습니다. 뭐로 바뀌죠? 보통명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명사로 전환이 되죠. 보통명사로 전환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겠다? 보통명사가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로 문장 속에서 뜻이 전환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을 보죠. He was a success 나왔죠. success는 성공. 추상명사잖아. 그런데 뭐가 붙었죠? 앞에 어가 붙었죠. 원칙은 붙으면 안 되는데 추상명사 앞에 어가 붙었다는 것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보통명사로 바뀌어야 되죠. 무슨 뜻으로 바뀌었다? 성공한 사람이 뜻으로 바뀐 거죠. 왜? 앞에 he하고 동격이 돼야 되니까 주격보어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success만 쓰면 틀리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은 a success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추상명사지만 앞에 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번 보죠. These discoveries will be used for the peaceful purpose. 나왔죠? Discoveries, 발견. Discovery, 발견. 추상명사잖아.
수성명사에 되는데 뭐가 붙었죠? 자, 복수의 s가 붙었죠. 지금 복수의 s가 지금 붙었습니다. 그렇죠? 복수의 s가 붙었죠? 붙어서 뭐로 바뀌어줘야 된다? 보통명사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어떤 뜻으로 바뀔까요? 발견품들, 사물의 뜻으로 바뀌게 되겠죠. 문장의 의미가 그렇죠. 이 발견품들은 사용될 것이다.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사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그냥 디스카바리 이랬으면은 문맥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어색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주 어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죠. Korea is democracy. 자, democracy는 민주주의잖아. 그렇죠. 민주주의. 자, 앞에 그런데 추상명사죠. 앞에 어가 붙었는데 자, 뭐로 바뀐다? 보통명사로 바뀌겠죠. 뭐로 바뀌어줘야 되겠다? 코리아는, 한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장소다 이 말이죠. 하는 장소니까 민주국가라는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겠죠? 보통명사로 전환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Hidden many kindnesses. 자, kind는 친절. 추상명사잖아. 추상명사인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자, 복수가 붙었죠. 뭐로 바뀌겠다? 네, 보통명사로 바뀌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친절한 행위의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추상명사 앞에 어가 붙거나 뒤에 복수 s가 붙으면 보통명사로 전환이 돼서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나 행위의 뜻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추상명사에서는 이게 제일 포인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 무슨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추상명사 앞에 어나 뒤에 복수 s가 붙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추상명사의 뜻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근데 추상명사의 뜻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되지만 반드시 보통명사로 뜻을 바꾸어서 해석해야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로 넘어갑니다. 자, 고유명사가 뭐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명사죠. 고유명사. 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명사입니다. 자, 고유명사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고유명사에서는 고유명사 앞에는 더가 붙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고유명사는 이 세상이 하나뿐인데 뭘 또 앞에 지칭하다 또 더를 왜 또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철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더 철수 이름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고유명사 앞에는 더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고유명사이지만 더가 붙는 것, 이게 특별한 거겠죠? 그렇습니까? 자, 고유명사이지만 더가 붙는 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강, 바다, 태양, 군도, 제도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고유명사이지만 더가 붙는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단 호수, 레이크하고 만, 베이는 더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 더한 해도 되고 더한 리버 이래도 되죠. 우리가 유명한 강은 그냥 더한 이야기하다가 더한이라면 한강이구나 알아듣는데 우리 동네에 흐르는 강 이름 이야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더 동천이라면은 그 동천이 강인지 산인지 알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리브를 붙여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 퍼시픽, 태평양 이런 대양에는 더가 붙습니다. 두 번째, 산맥 앞에도 더가 붙어요. 자, 이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더 백두산이겠죠. 더 백두 마운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더 로키 산맥이 되겠죠. 산맥은 산 2개 이상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신문 잡지 앞에는 더가 붙습니다. 더 동아일보, 더 타임즈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고유명사이지만 자, 더가 붙는 것, 강, 바다, 산, 산맥, 신문 잡지 기억합시다. 자, 어떻게 기억할까? 고유명사이지만 자, 더가 붙는 것, 강, 산맥, 강, 바다, 산, 산맥, 신문 잡지. 자, 우선 요거 기억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고유명사이지만 더가 붙는 거. 자, 그런데 왜 고유명사이지만 이렇게 더가 붙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죠? 왜 고유명사인데 이게 더가 붙을까? 고유명사 더가 붙을 필요가 없는데 왜 붙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죠. 그 이유를. 자, 잠깐만. 그 전에 세상에 하나뿐이지만 고유명사 취급 안 하는 건 sun, moon, earth 기억해두고. 자, 고유명사이지만 자, 더가 붙는 이유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한강을 갖다가 나타나고 싶은데 그냥 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다고 합시다. 자, 한. 이렇게 갑자기 한 이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사람의 성신지. 이게
강의 이름인지 살짝 헷갈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고유명사 이름 앞에 덜을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확 좁아지죠. 강바다, 산산맥, 신문잡지 뭐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있는 고유명사의 의미구나. 그러면은 고유명사의 지칭하는 인식의 범위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우리 고유명사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타임즈 아니고 뭐 강이라더라도 한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백두가 있는데 그냥 백두라고 표현을 했다 좀 쳐요. 그러면 백두 이렇게 나타내면은 고유명사를 나타내면은 얘가 백두산인지 아니면 백두 뭐 레슬링의 체급인지 뭐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겠죠. 혼돈의 여지가 있죠.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그 인식의 범위를 확 좁혀주죠. 어떻게 범위를 좁혀준다? 강, 바다, 산, 산맥, 그 다음 신문, 잡지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게 되죠. 그래서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여서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유명사 앞에 더가 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질명사가 남았죠? 자, 다섯 번째, 자, 우리 명사 기본 개념 마지막입니다.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는 뭐가 물질명사냐? 우리가 보통명사가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이었죠. 자, 사람, 사물, 그 사물 가운데에서 물질명사는 제외한 사물입니다. 보통명사가. 그럼 물질명사는 뭐가 물질명사죠? 네 가지. 천연물, 자연물, 음식물, 재료, 부분 완성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천연물, 자연물, length of crowd 이런 거죠. 음식물, 자, 맛있는 거, 먹는 거, 빵, 고기 이런 거. 자, 재료는 우리가 좀 외울까요? 재료는 자, wood, glass, paper, silk 정도. wood. 자, 우리가 이게 나무, 유리, 종이 이 정도 3대 재료라 그러죠. 나무, 유리, 종이.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둘러본다면 나무, 유리, 종이가 아닌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세 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3대 재료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크, 비단, 옷 만들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부분 완성품. 부분 완성품 개념은 어떤 거죠? 그 자체로서는 완성품이나 홀로 기능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부분 완성품입니다. 잉크, 초크, 블랙보드, 화이트보드, 파이어 정도죠. 잉크 어때요? 잉크는 우리가 홀로 완성품이긴 하지만은 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잉크는 그죠? 어떤 펜대가 와서 지를 찍어 가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잉크는. 그래서 완성품이지만 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분필이나 블랙보드, 화이트보드도 마찬가지죠. 파이어, 불도 우리가 부분 완성품 개념으로 봐도 되고 재료 개념으로 봐도 되고 이거는 파이어, 불 자체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질명사로 들어갑니다. 파이어, 불도. 자,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에서 우리 그러면은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물질명사의 기본 개념. 자, 물질명사는 헤아릴 때 물 하나, 물 둘 이렇게는 못 헤아리겠죠. 그래서 단위를 헤아리는 겁니다. 물 한 병, 빵도 마찬가지죠. 빵 하나, 빵 둘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헤아린다? 빵 한 조각, 두 조각 또는 빵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런 식으로 헤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명사를 헤아릴 때 그 물질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헤아리는 단위가 달라요. 요거 한번 점검하도록 하죠. A piece of chalk. 물질명사를 헤아릴 때는 a piece of를 갖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a piece of를. 그냥 a piece가 한 조각이잖아. 한 조각이죠. 그러니까 a piece of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명사 헤아릴 때 a cup of하고 a glass of가 있죠. 두 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glass of coffee tea, a glass of water, milk, juice. 어떻게 구분하죠? A cup of는 뒤에 따뜻한 음료, 그 다음에 a glass of는 뒤에 찬 음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이나 우유나 주스는 우리가 a glass of로 헤아린다. 커피나 티는 a cup of로 헤아리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사용한다지 뒤에 만약에 찬 음료가 올 때는 찬 커피를 갖다가 유리잔에다가 우리가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는 글래스 오브 아이스 커피라고 헤아려도 되겠죠. 무조건 위험은 안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컵 오브 뒤에는 따뜻한 음료, 글래스 오브 뒤에는 찬 음료 됐죠. 그 다음에 물은 뭐다? 버럴 오브 한 병 이렇게 헤아려도 되는 거죠.
빵은 어떻게 해야 해요? 빵 한 조각, a slice of, 빵 한 조각,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자, 설탕 헤아리는 거 한번 볼까요? 설탕 한 숟가락. 자, a spoonful. 자, 이게 FUL이 하나 빠졌네요. FUL 하나 넣어주세요. A spoonful of sugar 되죠. A spoonful of sugar 되죠. 설탕 한 숟가락. A lump of sugar. 설탕 한 덩어리. A pound of sugar. 1파운드 설탕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종이 한 장. A sheet of paper. 자, 비누 한 장 해야 할 때는 앞에 a cake of를 씁니다. A cake of soap 되죠. 그 다음에 rain, 비는 a shower of, 그죠? 한 줄기 한바탕의 비 되죠. A shower of rain. 자, 이런 식으로 물질명사는 헤아린다. 자, 물질명사 그 세 번째 얘기. 자, 물질명사는 부정관사 어원이 붙거나 뒤에 복수S가 붙으면 역시 보통명사로 전하는 추상명사하고 똑같은 경우죠. 자, 물질명사도 원칙은 어나 은 복수S를 붙일 수 없다가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물질명사도 어나 은 뒤에 복수S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네, 보통명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몇 개 없으니까 잘 쓰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물질명사 앞에 어나 뒤에 자, 복수S가 붙으면 뭐로 전환된다? 보통명사로 전환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자, 제품의 종류, 사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질 보통명사의 사물의 구체적 내용들이죠. 제품의 종류, 사건이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a glass in his hand 되죠. 여기서는 글래스 유리인데 앞에 어가 붙어서 보통명사로 바뀌죠. 제품으로 바뀝니다. 유리잔이 되겠죠. 유리잔 되죠. 자, silk, 자, 물질명사인데, 실크 물질명사는 뒤에 복수S가 붙었어요. 실크스, 뭐가 되겠습니까? 비단 옷이 되겠죠. 비단 옷. 이해되겠습니까? 비단 옷 되겠습니다. 그 다음, wine, 추상명사인데 DS가 붙었네요. 자, 문장의 내용상 어떤 의미가 됩니까? 와인 종류가 되겠죠. 다양한 와인 종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various wines 되겠습니다. fire, 추상명사인데, 물질명사인데, 앞에 어가 붙었네요. 뭐로 바뀐다? 보통명사로 바뀌어서 a fire, 뭐가 됩니까? 화재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의 핵심 개념, 네, 5가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 보통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추상고유 물질명사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죠. 되죠? 자, 명사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사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사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기본 개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관사 기본 개념. 자, 우리가 관사할 때 여러분들이 이 관사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는데, 자, 이 관사할 때 관자 있죠? 관사할 때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한자인데 무슨 관자일까요? 이게 우리가 갓이죠, 갓.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 관자입니다. 갓 관자. 알겠죠? 조선 선비들이 쓰고 다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 있잖아요. 머리에 쓰고 다니는 갓. 그 갓 관자입니다. 자, 그러면 관사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관사란 우리가, 자, 갓이라는 거죠. 갓. 이런 갓은, 자, 사람이 제일 위에 있거나, 인사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 어떻게 되죠? 인사한다고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 어떻게 되죠? 제일 앞에 있게 되죠? 제일 앞에. 그렇죠?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사의 개념은 제일 위 개념 아니면 제일 앞 개념 둘 중 하나의 개념을 차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어떤 개념으로 차용했을까요? 제일 위 아니면 제일 앞. 어떤 개념일까요? 어떤 개념으로 차용해서 썼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썼을까요? 바로 제일 앞 개념이죠. 제일 앞 개념. 어디 앞에? 명사 앞에. 그죠? 명사 앞에. 그래서 관사란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어떤 말이다? 명사 앞에 놓이는 말. 이런 말이죠. 갓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갓을 사람이 허리 굽히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 앞에 있는 말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자, 관사란 한마디로 뭐다? 명사 앞에 있는 말. 이해되겠죠? 자, 명사 앞에 있는 말이 바로 우리가 관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해됐죠? 이 관사는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관사 더가 있고 하나는 부정관사 은이 있는데 부정관사 가 있는데 정관사 더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관사 더의 우리가 기본 개념은 너무나 간단해요. 뭐죠? 자, 지칭 개념이 있는 곳에 다 붙는다. 뒤에 어떤 명사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뒤에 어떤 명사가 오더라도 상관없고 지칭 개념이 있는 곳에는 다 붙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 더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거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거나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명사라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뒤에 단수 명사가 오거나 복수 명사가 오거나 관계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더는 정관사 더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더라도 우리 관계없더라. 어떤 명사가 와도 다 붙을 수 있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부정관사. 자, 부정관사 어는 지칭 개념이 없으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으며 하나의 어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되죠. 그렇죠? 자, 부정관사의 특징은 뭐더라? 자,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어가 있어야 돼요. 자, 셀 수 있는 복수명사 뒤에는 반드시 복수 S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와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무슨 말이냐?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정관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셀 수 있는 단수명사는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책 그러면 어때요? 이 책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 그대로 넣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영어는 북을 갖다가 문장 속에서 북 그대로 못 써요. 어북 또는 북수 둘 중 하나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차이점이 크죠? 그렇죠? 물론 지칭 개념이 일어날 때는 더북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북 홀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관사에서는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종족 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동물이나 식물 앞에 관사가 붙거나 뒤에 복수입니다. 이게 복사가 아니죠. 네,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자, 복수죠, 복수. 자, 복수에 S가 붙어 자, 종족을 대표할 수가 있다. 종은 뭐죠? 종. 자, 종속, 과목, 강문계, 식물을 나타내죠. 식물에 분류할 때 제일 큰 분류 개념이죠. 종, 족, 무리족자, 동물을 나타내죠. 식물이나 동물을 대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족을 대표할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the horse is 되죠. 이때는 자, 유용한 동물이었었다. for transportation, 운송을 하는데 이때는 말 한 마리, 그 말 여러 말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말이라는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문장이 우리가 horse로 사용되더라도 이거는 문맥의 의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horse라면은 말 한 마리를 나타낼 때도 있고 the horse는 그 말을 나타낼 때도 있죠. 그러나 문맥의 의미를 보니까 이거는 종족 대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말이라는 동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A horse, the horse is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An apple is a delicious fruit. 자,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다 했을 때 an apple 했을 때 그 한 개 하나의 사과입니까? 아니죠. 사과라는 그 식물 이 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식물 대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명사 관사의 밑줄 있을 때 이제 밑줄어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관사의 밑줄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밑줄어법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밑줄 명사가 문장 속에서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판단한다. 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 제일 좀 어려워하고 황당해하는 부분이 바로 명사의 밑줄 왔을 때입니다. 명사. 자, 명사의 밑줄이 있으면 여러분들 뭘 점검해야 되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명사의 밑줄 들어오면 딱 점검할 것은 두 개뿐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이 밑줄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이 명사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되죠? 문장 속에서의 뜻을 봐야 됩니다. 이 명사만 쳐다봐서는 안 되고 해석을 해서 문장 속에서의 의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문장 속에서의 의미가 셀 수 있는 개념인지 셀 수 없는 개념인지. 우리는 추상명사를 할지라도 어나 복수 S가 붙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물질명사인 경우를 할지라도 앞에 어나 뒤에 복수 S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명사만 달랑 떼어내서 이 명사가 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문장 속에서의 의미가 뜻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장 속에서 의미로 파악을 해야 뜻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 기본 개념에서 공부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어나 뒤에 복수에서 둘 중 하나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못 들었죠. 북이 영어에서는 문장 속에 바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사용될 수 없다 되죠. 북은 반드시 어북이나 북수 둘 중 하나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네, 그걸 판단해. 두 번째, 명사 자리인지 동명사 자리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영어 사용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한 요소란 얘기죠. 자, 근데 차이점은 뭐죠? 동명사가 뭡니까, 여러분? 동사의 손 명사죠. 동사 동자, 명사 명자, 사자가 분사사자니까 동사 말의 의미는 동사의 손 명사. 그러므로 명사긴 명사이긴 하지만 동사의 손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역할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동사처럼 목적어 보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비록 명사 역할을 하지만 근데 명사는 오리지널 명사는 바로 목적어 못 취하겠죠? 반드시 전치사가 오고 나서 목적어 취해야 됩니다.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동명사는 바로 목적어 취할 수 있지만은 명사는 전치사가 오고 나서 목적어 와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가 올까요? 어떤 전치사? 자, 상관전치사나 상관전치사나 자, 목적격의 오브 둘 중 하나가 오면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여기까지 신경 크게 안 써도 괜찮아요. 이 오더락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상관전치사는 뭐가 상관전치사냐? 상관전치사는 자, 동사 있을 때 쓰는 전치사 또는 동사의 또 속에 숨어있는 전치사. 무슨 말이냐? 우리가 concentrate on이라면 어디에 집중하다죠. 근데 이걸 명사로 쓸 일이 생겼어요. concentration 하면 뒤에 뭐다? 역시 동사 있을 때 쓰던 전치사 on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목적어를 취할 때. 그 다음 marry her 그녀와 결혼하다. 근데 mary가 married로 바뀌었어요. 그럼 her를 바로 목적어 못 취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지금은 동사의 뜻 속에 숨어있는 전치사가 있죠. 누구누구 함께라는 의미가 있죠. 더불어. 그러니까 with를 쓴 겁니다. 이 전치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목적격의 of를 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명사는 자, 두 가지 점검하더라 되겠죠. 자,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명사 자리, 동명사 자리를 구별하는 문제 두 개만 구별하면은 명사의 밑줄을 왔을 때 간단히 떨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명사 끝 되죠. 명사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 자, 예문은 좀 전에 이거 예문을 봤죠? 자, marrying her is so happy. 자, marriage로 바뀝니다. 그죠? marriage는 뒤에 뭐다? with가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marriage with her 이 되는 거죠. 자, 동명사는 her라는 목적을 바로 목적을 취하지만 marriage 명사를 바뀌게 되면은 her라는 목적을 바로 목적을 못 취하죠. 상관전치사가 오거나 목적의 of를 쓰거나. 지금은 동사의 marry는 동사했을 때 marry 동사의 뜻 속에 with가 숨어 있죠. 물론 동사의 with 쓰면 안 됩니다. 타동사라서 동사의 뜻 속에 숨어 있죠. with가. 그래서 with가 여기서 marriage with her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사도 점검 대상이 두 가지뿐이다. 자, 관사도 점검 대상이 두 가지뿐입니다. 관사. 근데 관사에 밑줄이 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근데 관사는 관사의 밑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밑줄 속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밑줄 속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밑줄 속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부정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죠. 부정관사와 수식의 위치입니다. 위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정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자, 원칙은 뭐가 됩니까? 원칙은 항상 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수식어, 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 명사 이렇게 됩니다. 순위.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잘 보죠. 네, 관사 수식어, 수식어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very interesting story 되는 거죠. 자, 어가 먼저 오고 very interesting 오고 그다음 스토리가 왔는 거죠. 그다음에 his happy smile 이렇게 되는 거. 소유격이 먼저 오고 수식어 오고 명사가 오는 거죠. 이게 원칙이겠죠?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더 중요하죠. 예외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외가 세 가지 형태. 자, so 계열, such 계열, all 계열 세 가지가 있더라. 자, 먼저 so 계열을 한번 보죠.
자, 예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어가 쏘게 이럴 때, 자, 수식어가 쏘게 이럴 때는, 자, 수식어 어명사가 되는 겁니다. 어명사. 이런 수식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아까, very interesting story가 어떻게 바뀝니까? So interesting a story 이리 바뀌죠. So interesting a story 이리 바뀝니다. 이해겠죠? So 수식어 어명사 이렇게 바뀌었죠. So 수식어 어명사. 그 다음에 too heavy a thing 되는 거죠. 너무 무거운 물건 되죠. to도 마찬가지고 however important it is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수식어 어명사가 되더라. 이 명사가 앞에 어가 붙었다는 것은 이게 뭐다? 어가 셀 수 있는 단수명사라는 전제가 붙겠죠. 셀 수 있는 단수명사가 아니라면 어가 올 수가 없잖아요. 복수명사라도 올 수가 없고 셀 수 없는 명사라도 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셀 수 있는 단수명사라는 전제 아래 이 명사가 무슨 명사라는 얘기죠? 네, 셀 수 있는 되죠. 네, 셀 수 있는 단수명사죠. 네, 셀 수 있는 단수명사라는 전제 아래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수식어가 서치 계열일 때, 자, 수식어가 서치 계열일 때 역시 네, 위치관계가 관사와 수식어 위치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서치 수식어 명사로 바뀝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 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명사가 무슨 명사라는 얘기죠? 역시 자,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무슨 명사다?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다라는 전제 아래 지금 요 어순이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이 명사가 복수 명사라면 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서치 다음에 수식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문을 보니까 such an interesting story 되는 거죠. What a beautiful flower 이래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하나 외우죠. A very interesting story는 so interesting a story. Such an interesting story. 자, 이거 외우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A very interesting story. So interesting a story. Such an interesting story. 되겠습니까? 네, 관사 위치가 바뀌고 있죠? 관사와 수식어 위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 자, 수식어가 마지막 세 번째, 수식어 all 계열일 때, all 계열일 때는 all 관사 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ll both, half, double 되죠. 절반 두 배. 먼저 이거부터 외우고. 자, all일 때도 관사가 뒤로 갔죠. 예외적인 겁니다. all the 명사. 기억하죠? all the people. all the 명사 되죠. 예외적인 현상이죠. 자, 이것도 both his parents 됩니다. 자, 그의 양친 되죠. both his parents. 소유격이 뒤에 왔죠. 네, 이것도 예외적인 현상이죠. 자, 절반 두 배. half the price, double the price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all, both, half, double 기억합시다. 됐죠? 자, 이래서 관사 수식의 위치 관계가 예외적인 현상, 예외적인 거 세 가지, so 계열, such 계열, all 계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밑줄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점검해야 될 첫 번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검 사항을 보도록 하죠. 자, 관사도 두 가지 점검 사항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밑줄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중소유격을 점검합니다. 알겠죠? 이중소유격 되죠. 자, 이중소유격이 뭐냐?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나란히 쓸 수 없다. 자,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나란히 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소유격은 어떻다? 그의 책. 저 his book이잖아. 그렇죠? 근데 his book이라고 무슨 지칭 개념이 나왔죠. 나왔는데 his the book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지칭 개념 두 분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사 나란히 쓸 수 없습니다. his a book도 안 되겠죠. his는 지칭 개념이고 어느 지칭 개념이 아니고 지칭 개념과 지칭 개념 아닌 게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나란히 쓸 수 없다. 이해됩니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미상 소유격과 관사를 함께 써야 될 그런 문장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관사와 소유격을 함께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중소유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중소유격이 뭔데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소유격은 어떻게 되는 거다? 관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자, 요걸 이해를 하죠. 관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이래 됩니다. 알겠죠? 관사, 명사, of 소유대명사. 예를 들어서 my friend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죠. 관사와 소유격 한 개 나눠 쓸 수 없죠. My friend 역시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a 명사 of 소유대명사 썼죠. 그럼 왜 이름이 3중도 아니고 2중 소유격입니까? 왜 2중 소유격이죠? 자, 보기에서 이름이 2중 소유격으로 지어진 이유는 of에서 소유격의 의미가 한 번, 소유대명사에서 소유격의 의미가 한 번, 소유격의 의미가 두 번 들어가는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중 소유격이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알겠죠? 네, a friend of mine 기억합시다. a friend of mine 되죠.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이중 소유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식어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있네요. 자, assume, any, no, this, that, 의문의 형용사 외웁시다. 자, 이중 소유격으로 처리해야 되는 수식어들 assume, any, no, this, that 의문의 형용사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some이든 any, and, no든지 this, that 의문의 형용사 이런 것들도 소유격하고 함께 쓰면은 지칭 개념이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죠. 소유격은 지칭 개념이 나오고, 그죠? assume, any, no는 지칭 개념이 나오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지칭 개념이 나오는 소유격과 지칭 개념이 나오지 않은 수식을 함께 쓸 수 없고, 또 지칭 개념은 나오지만 지칭 개념이 역시 더블이 되죠. 더블이기 때문에 또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된다? 이중 소유격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외울 때 어떻게 배울까요? assume, any, no. assume, any, no. assume, any, no. this, that 의문 형용사. this, that 의문 형용사는 이중 소유격으로 처리를 하더라 되죠. 왜 이중 소유격으로 처리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죠? 되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r some friends. 다 some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이중 소유격 문제야. some 밑줄이 있으면 이중 소유격 우리가 some any 구분하거나 이중 소유격 문제야. 이거 알아차려야 되겠죠? your some friends 쓸 수 없죠? some your friends 쓸 수 없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중 소유격 some friends of you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자, 또 이중 소유격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s, this book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자, 쓸 수 없죠. 자, his book 지칭 개념이 나왔는데 this book도 지칭 개념. 이렇게 이중 지칭 개념으로 쓰지 않더라, 영어는. 자, 어떻게 쓴다? this book 써도 되지 않죠? 어떻게 쓴다? his book, this book of his. 이렇게 써더라 되죠. 그 다음, your any case 쓸 수 없죠? any your case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any case of you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중 소유격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관사에 밑줄이 있을 때는 우리 뭘 점검하더라? 자, 관사와 수식의 위치관계 이중 소유격 점검하더라 되죠. 자, 명사의 밑줄이 있을 때는 우리 뭐 점검하더라? 셀 수 있는 문장 속에서의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판단하고 명사 자리인지 동명사 자리인지 자, 구별하더라. 끝. 명사 2가지, 관사 2가지 우리 점검하면 끝나더라 되죠. 자, 명사 관사 간단히 끝나죠. 됐습니까? 네. 명사 관사 마치고 자, 그다음 대명사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넘어가도록 하죠. 네, 대명사 기본 지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도 밑줄어법 들어가기 이전에 자, 기본 지식을 좀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대명사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대명사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공부를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대명사 기본 지식 첫째, 대명사의 종류. 우리가 대명사를 나눌 때는 앞문장이 명사를 받는 대명사인지 앞문장이 구조를 받는 대명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대명사 종류는 어떻게 나뉘더라?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 대명사냐, 앞문장에 구조를 받는 대명사,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여러분 먼저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 대명사, 앞문장에 구조를 받는 대명사. 자,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 대명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that, those. 자, 그 다음 2번째 it, they. 3번째 one, ones. 4번째 such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뭐가 있죠? 자, that하고 those가 있습니다. that, those, it, they, one, ones, 그 다음에 such 4가지가 있죠. 외웠습니까? 앞문장에 명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 대명사 첫째. 자, that, those는 어떤 경우에 형용사구 형사절이 자, 뒤에서 수식하고 있을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it, they.
앞뒤 수식어 없이 사용합니다. 이때 데이는 언제 사용하죠? 앞뒤 수식어 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명사 있다나 dem 앞에 앞뒤 수식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대명사 it데이는 앞뒤 수식어 없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원저죠. 원저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어하고 있을 때, 그죠? 이거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어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단 원은 홀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search는 전치사 as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자, search는 전치사 as 다음에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앞 문장의 명사를 받는 대명사 종류 4가지, that, those, it, they, one, ones, such. 자, 4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봤습니다. 뒤에서 수식어 없이, 앞에서 수식, 전치사 as 다음에.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앞 문장의 구절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앞 문장의 구절을 받는 대명사죠. 구나절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이 앞 문장의 구절을 받는 대명사는 다 수식 없이 사용합니다. 수식 없이 사용을 하죠. 자, 뭐가 있을까요? this, that, it. 자, 3가지가 있습니다. this, that, 3가지 기억하세요. 자, this, that, it 3가지가 있습니다. 자, this, that, it은 어느 거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사람과의 거리감만 차이 난다. 무슨 말이냐? This is a book, that is a book, it is a book. 3개 다 맞죠? 말하는 사람과의 거리감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 문장의 구절을 받을 때 쓰는 대명사는 this, that, it 어느 거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은 it를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자, this는 앞 문장의 구절을 받을 때 사용되죠. 앞 문장의 명사는 받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대명사 this는 앞 문장의 구절만 받지 앞 문장의 명사는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that나 it는 앞 문장의 명사도 받잖아. 앞 문장의 명사도 받고 앞 문장의 구절도 받는데 this는 앞 문장의 앞 문장의 명사 받을 수 없다. that하고 it는 앞 문장의 명사 받지만 this는 앞 문장의 명사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해됐습니까? 대신에 this는 뒷문장의 구절도 받을 수가 있다. 알겠죠? this는 뒷문장의 구절을 받을 수가 있다. He said this. 그는 이것을 말했다. 이러면 그러면 뒷문장 내용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는 앞 문장의 명사를 받고 앞 문장의 구절도 받잖아요. 그죠? that는 차이점이 뭐죠? that가 앞 문장의 명사를 받을 때는 뒤에서 수식어가 있어야 되죠. 형사구나 형사절이 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 문장의 구절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뒤 수식어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대명사 it는 어땠어요? it 앞 문장의 명사 받고 앞 문장의 구절 둘 다 받을 수가 있죠. 앞 문장의 명사 받을 때 앞뒤 수식어 없죠. 앞 문장의 구절 받을 때 앞뒤 수식어 없죠.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오로지 이건 해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네, 해석으로 되죠. 네,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대명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it만 형태상 유관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다른 대명사들은 뭘 받는지 딱 정해져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한다고 다 정해져가 있는데 유일하게 대명사 it만 앞 문장의 명사를 받을 때나 앞 문장의 구절을 받을 때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it만 이때 밑줄을 쓸 때에는 해석을 해서 오로지 해석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앞 문장의 명사를 받는지 앞 문장의 구절을 받는지 이해되겠죠? 네. 우리가 앞 문장의 구절을 받을 때 쓰는 대명사가 this, that, it 3가지였는데 that와 it는 앞 문장의 명사 구절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this는 앞 문장의 명사를 받을 수 없죠. 됐죠? 앞 문장의 명사 받을 수 없습니다. 앞 문장의 구절 받고 또한 뒷문장의 구절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it는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유일하게 해석으로 구분해야 된다. 앞 문장의 명사를 받는가? 앞 문장의 구절을 받는가? 오로지 해석으로만 구별이 가능하다. 이해되겠죠? 자, they, their, them 처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거 they 쳐다보면 이거 they는 사람 복수, 사물 복수 다 받죠? 네, 이건 먼저 사람 복수를 받는지 사물 복수를 받는지 먼저 판단하고 두 번째 거꾸로 동사 보고 판단하거나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사람 복수, 사물 복수를 찾아주면 끝납니다. 되죠? 처리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 그런데 형태는 단수지만 복수 취급하는 명사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2개. 자, people, crowd. 사람들, 군중. 뜻 자체가 복수입니다. 알겠죠? 뜻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로 받는다는 거, 대의로 받는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 자,
the police cattle. 아까 명사 기본 개념에서 설명을 했죠. 형태는 단수지만 복수 취급하는 거. 자, the police는 어때요?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죠. 그래서 더와 함께 항상 더와 함께 복수 취급한다 그랬죠. 캐틀은 뭐다? 캐틀, 소, 비스무리한 집단이 아프리카 케냐에 소 비스무리한 집단이 많다 그랬죠. 무리가 많다 그랬죠.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알겠죠?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덜어 붙일 수 없고 그대로 복수 취급할 수밖에 없죠. 비슷한 집단이 여럿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태는 단수라도 복수 취급하더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수 이렇게 명사만 찾을 것은 아니라 단수 명사 and 단수 명사도 우리가 뭐로 취급한다? 자, 대의로 취급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s만 붙은 명사나 이런 명사만 찾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제기대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분류가 뭐더라?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가? 앞문장에 구조를 받는가로 나뉘더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앞문장이 명사로 바뀌는 앞문장이 명사를 받는 대명사 종류 4가지. that, those, it, they, one, ones, such 4가지 종류. 앞문장이 구조를 받는 대명사 this, that, it 3가지 종류. 되겠죠? that하고 it는 앞문장이 명사, 앞문장이 구조를 다 받더라. this는 앞문장이 명사 못 받더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기대명사. 자, he killed him하고 he killed himself 차이점은 뭐죠? 이 차이점이죠. he killed him은 뭡니까? he killed him은 요거는 he하고 him이 다른 사람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he하고 himself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 같은 사물일 때는 자, 목적어를 뭐가 쓴다? 목적어는 제기대명사를 쓴다 되는 거죠. 목적어는 제기대명사를 쓴다. 되겠습니까? 이름이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제 귀자가 무슨 귀자입니까? 돌아올 귀자죠. 돌아올 귀자. 제자는 있을 제자. 돌아온다 뜻입니다. 뭐가 돌아오죠? 자, 주어나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니까 목적어 대기대명사의 행위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himself나 he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목적어의 행위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이름이 돌아올 기자를 써서 제기대명사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뭐 기억할까? 주어와 목적어 같아. 목적어 제기대명사 써야 된다. itself, themselves 뭐 이런 거 써야 된다. himself 이런 거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얘기. 이제 그 외 대명사 되죠. 그 외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하고 the other.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하나. 되죠? 뭐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데 뭐 6개 가운데에서 6번째 이야기할 때 나머지 하나. 자, 뭐 10개 있는데 9개 이야기하고 나서 10번째 이야기할 때 나머지 하나. 그때 나오는 거죠. the other. 나머지 하나. 그다음 자, the others. 나머지 전부입니다. the others. 나머지 전부. 그냥 others는 뭐죠? 막연한 나머지 전부죠. 막연한 나머지. 자, some others 나와도 막연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other가 홀로 사용되면, others가 홀로 사용되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연미라는 거. 자, others가 홀로 사용되었습니다. 뭐다?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연미다. 그 다음 또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 말고도 무슨 뜻 기억할까요? 방향을 나타낼 때는 맞은편, 좀 길 건너 맞은편입니다. 자, 통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나타냅니다. the ot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each other, one another 구분하세요. 이거 서로라는 뜻인데 뭐 둘 사이 셋 사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one another, each other, one another는 뭐죠? 바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알겠죠? 그래서 뭐다?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목적으로. 어피뻔히 부사 같죠? 부사. 서로가 아니고 부사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they loved to each other 이랬으면 틀리는 거죠. They loved each other. 그냥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알겠죠?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other하고 another 구분하는 방법. 먼저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더라.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죠. 이게 another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another 구조 보면은 other죠. other. other 앞에 on이 붙었죠. other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가 아니고 부정관사 on이 붙은 거예요. 이건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런 거로 another 뒤에 단수명사가 오더라. 기억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another 뒤에 복수명사 올 수 없겠죠? 은이 붙어 있으니까 단수명사가 오고 그 다음 other 뒤에 복수명사가 오더라. 의미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other는 다른 종류에 쓰고 another는 또 다른 하나의 같은 종류에 쓰는 겁니다.
근데 언어들은 대명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더라.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대명사로 사용될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집에 가서 내가 옷을 하나 피팅룸에 입어보고 옷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가게 주인 보고 또 옷 하나 좀 다른 거 하나 좀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옷 하나 좀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Show me others, other이랍니까? Show me another이랍니까? 같은 옷의 종류이기 때문에 show me another이라는 거죠. 자, 이제 대명사 기본지식 마지막입니다.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놓치는데, 자, 부사구, 부사절, 소고의 대명사는 뒤에 있는 주절의 명사를 받는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대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명사가 뒤에, 자, 뒤라는 말이죠.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상하죠.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어떤 조건일 때, 부사구, 부사절, 소고의 대명사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자, when she was younger, Mary was pretty 나왔죠. 자, 이때 우리가 이때 she죠. she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가 나왔죠? Mary가 나왔죠. 자, 그녀가 younger이 있을 때 Mary는 pretty 했다. she가 누굴 받았죠? 바로 Mary를 받은 겁니다. Mary를 되겠죠. Mary를. 왜? 얘가 부사절이잖아. when이 뭐죠? 부사절이니까 부사 소고의 대명사잖아. 그렇죠? 그 다음 in spite of his study 나왔죠. his 나오고 Tom failed to the work 나왔죠. 자, Tom 나왔습니다. his가 누굴 받았죠? Tom을 받았습니다. Tom을. 왜 그렇죠? 조건은 왜 그렇습니까? in spite of가 뭐길래? 얘가 부사구잖아. 부사구. 그렇죠? 자, 부사구기 때문에 이런 대명사 부사구절 부사구 속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절의 명사를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조건 이럴 것이 아니라. 알겠죠? 왜 그럴까? 왜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뒤에 나올까? 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보죠? 왜 대명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에 오는가? 그 예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위의 문장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제일 첫 문장은, 하나는 종속절이 뒤에 오는 경우와 하나는 종속절이 앞에 오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게 더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자, 원래는 종속절이라 그래서 따를 종자, 주절 뒤에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왔는가? 결론은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문장을 이야기해 볼 테니까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메어리는 귀여웠다. 연거리 했을 때. 이 문장과 연거리 했을 때 메어리는 귀여웠다. 어느 게 자연스럽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자연스럽죠? 왼절이 먼저, 종속절이 먼저 나왔을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알겠죠? 우리 언어의 의사 전달은 상황, 배경을 갖다가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더 우리가 이해를 잘 하도록 그렇게 의식 구조가 되어가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종속절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 논리적인 자연스러움 때문에 앞으로 나오다 보니 대명사가 먼저 나오게 되고 명사가 뒤에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잘 기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유일하게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더라. 명사 앞에. 이해되겠죠? 자, 이제 대명사 밑줄로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밑줄로법. 자, 대명사는 목적어 있다 됨 제기대명사의 밑줄에 있을 때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목적어 대명사의 밑줄이 있습니다. 목적어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죠? it, them,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가장 일반적이죠. 이 세 개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it나 them이나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있다. 목적어 대명사의 밑줄이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간단하죠. 단수를 받느냐, 복수를 받느냐, 주어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그 구분하면 딱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되겠죠? 단수를 받을 때는 it, itself 중에 답이 있겠죠. 복수를 받을 때는 them, themselves 다음에 요 둘 중에 답이 있겠죠. 자, 제기대명사는 뭐다? 주어와 동일한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똑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 it, them 또는 that, those 입줄이 있으면 무엇을 증거하는가 되죠. 자, 이번에는 대명사 it, them 자리냐, that, those 자리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명사로서의 that, 그 복수, those는 우리가 언제 쓴다고 그랬습니까?
형용사고 형사절이 뒤에 있을 때 주로 of 플러스 명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되면 앞에 수식이 없을 때 받는 대명사고, 단 이때는 아무튼 구절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that does는 형사고 형사절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을 때 받는 대명사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is speech here is nearer than that in the next room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 that는 뭘 받았습니까? the picture를 받았죠. the picture를 받았죠. 더 명사를 받는데 왜 it를 쓰지 않았죠? 왜 it를 쓰지 않았습니까? in the next room이 어떻게 됩니까? that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구가 되겠죠. 형용사 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it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his speech and behavior are those of a clown. 자, 이때도 those가 뭘 받았죠? the speech and the behavior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왜 them을 안 썼죠? 자, of a clown, 시골떡이의 말과 행동이다 되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형용사 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형사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those를 쓴 겁니다. 이 자리에 them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then 뒤의 명사의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The climate of Japan is milder than Korea 나왔죠. 코리아 밑줄이 있습니다. The years of life are longer than kids. then 뒤에 명사의 밑줄 들어왔죠. 이거 우리가 병렬 구조할 때 한번 했습니다. 병렬 구조할 때 then 뒤에 명사의 밑줄 들어오면 뭐다? 비교구문 병렬 구조 문제다. 동시에 대명사 문제이기도 하고. 되죠? 자, 지금 비교 대상을 따져야 된다 그랬죠?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죠? 비교 대상이 The climate of Japan이죠. 일본의 기후는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한국보다 더 온화하습니다. 우리 영어는 쓸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한국의 기후보다 더 온화하다. 그러면 the climate of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the climate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겠죠. 뭐로 받을까요? it로 받을까요? that로 받을까요? 우리가 that로 받겠죠. that of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되죠? of Korea가 형사구 역할을 할 거니까. 됐죠? 그 다음, 자, 토끼의 기는 되죠. 이거하고 지금 뭡니까? 자, cat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the years of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the years는 복수, 대명사로 받아야 되겠죠. 복수 뭐로 받을까요? does로 받습니다. does로. does of가 들어와 줘야 되겠죠. 왜 does로 받죠? of cat가 형사구 역할을 하니까 does 대명사로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that, those 대명사와 동시에 비교구문 병렬구조 문제였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밑줄어법, 대명사 밑줄어법 세 번째 얘기입니다. the other의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자, 앞에 내용이 다 나왔죠. the other는 뭡니까? 나머지 하나. the other는 나머지 전부. others는 막연한 나머지더라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직접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ach other, one another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자, 이게 대명사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뭐다? 자,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더라 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 됐습니까? 자, they loved with each other 있으면 안 되겠죠? they loved each other 이랬어야 됩니다. 자, each other이 지금 뭐라는 얘기죠? each other. 자, each other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죠.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다음, 자, 대명사 밑줄로 다섯 번째 얘기. other, another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하는가? other하고 another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죠? 간단하죠?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another 뒤에 단수명사, other가 되죠? 되죠? o가 모음이기 때문에 부정관사 on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단수 온다는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의미상 other는 다른 종류의 사용되고 another는 같은 종류의. 자, 단수 복수만 구분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사하고 부사절 속의 대명사의 밑줄을 쓸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당연하겠죠. 뭐? 뒤에 있는 주절의 명사를 봤죠. 뒤에 있는 주절의 명사를 살펴야 됩니다. 특히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죠. 대명사 밑줄어법이 끝났죠. 자, 이번에 이제 품사 마지막. 우리 품사는 세 가지였죠. 첫째, 뭐다? 명사, 관사. 둘째, 대명사. 셋째, 형사, 부사. 그렇죠? 자, 품사 마지막입니다. 자, 품사 마지막. 형사, 부사.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 부사, 형사 또는 부사의 밑줄이 있을 때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 형사, 부사가 중요한 용법의 형사, 부사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중량용법의 형사, 부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 보자리는 형사를 쓴다. 완성 문장이면 부사를 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됐죠? 이거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자 형사, 부사는 간단하죠. 중량용법의 형사, 부사이냐 아니냐. 그리고 보자리는 형사 쓴다. 간단하죠. 자, 중량용법의 형사, 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입니다. 첫 번째. 자,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자, deeply 구분하죠. 자, deep은 실체의 깊이고 deeply는 느낌의 정도입니다. highly 구분해야 되겠죠. highly ly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의 정도입니다. high는 실제의 높이, 실제의 높이고 highly는 뭐다? 느낌의 정도 들어야 되죠. 자, 요거 두 개 기억 잘 합시다. 요거 두 개. ly가 붙어서 ly가 붙으니까 느낌의 정도로 바뀌더라. 실제가 아니죠. 다음 hardly는 거의 뭐뭐 없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거의 뭐뭐 없는. hard는 열심히 하는, 어려운, 딱딱한, 열심히 이런 뜻이 있고, hardly는 거의 뭐뭐 없는, scarcely barely 뜻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lately 되죠. late는 우리가 늦은 돌아가신, lately는 최근에 되죠. 자, 구분할 수 있겠죠?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10개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nearly 있죠. nearly는 거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PR은 우리가 전치사를 나타내요. 전치사. 자, near가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near. 자, near가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고 여섯 번째, shortly 있죠. 자, short는 세 가지 뜻. 짧은, 키가 작은, 모자라는. shortly는 뭐다? 시간 개념이에요. 얼마 안 있어. 곧 이 말이죠. 일곱 번째, dearly 되죠. 자, dear, 비싸게, dearly, 애정을 가지고. 여덟 번째, narrowly, 좁은, narrowly는 가까스로 되죠. 아홉 번째, closely는 긴밀히. 자, 열 번째, mostly, almost. 자, most는 대부분의 대명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PN 대명사, 대부분. mostly는 대개, almost는 거의. 근데 almost는 특별한 용법이 있다. 뭐, 부정대명사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뭐 every나 all로 시작하는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특별한 용법이 있죠. all 되겠습니다. 이 10가지입니다. 자,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자, 부사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용법의 형사, 부사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죠. 자, 예문 하나 볼까요? 자, almost everyone 되죠. almost가 어떻게 됐죠? almost everyone이죠. 자, almost가 every 부정대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 다음 주의할 형사 부사입니다. 자, 대들이 있죠. 대들은 우리가 죽은 뜻이잖아. 그 다음 뒤에 ly가 붙은 부사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근데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야. 치명적인 뜻을 가진 부사, 형사라는 거. 자, 대들이는 품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들이는 좀 특별하죠. 품사가 형사 뒤에 ly가 붙었는데도 그대로 형사더라. 대들이. 그죠? 치명적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형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고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사가 됩니다. 대부분이 형사 뒤에 ly가 붙죠. 자, 명사 뒤에 ly가 붙어서 형사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이 정도 알아둘까요? 자, daily, weekly, monthly, yearly, 매일, 주마다이, 달마다이, 해마다이. 자, friendly, lovely, timely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할 형용사 부사 두 번째입니다. 인합되죠. 자, 인합은 형사, 부사 둘 다 쓰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다른 부사와는 달리 형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알겠죠? 다른 부사와는 달리 형사 뒤에서 수식하더라. 인합, money, 인합 다 된다는 얘기죠. 형사로 쓰면은 money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사잖아. 그럴 때는 앞뒤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 보도록 하죠. 인합, rich 인합. 자, rich 인합 이렇게 써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다른 부사와는 달리 형용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독특한 위치죠. 그러니까 인합 나왔대라면 위치 문제로 판단하라는 얘기죠. 뭐 보호 따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인합이 밑줄이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home 앞에는 to를 쓰지 않는다. home은 명사, 부사 사용 다 돼요. 알겠죠? 명사로서는 집, 부사로서는 집으로. 결론은 뭐다? 학교로 가는 길은 to my way to home, to school. 내가 학교로 가는 길에 to my way to home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home 앞에는 to를 쓰지 않더라. 그죠? home 앞에는 to가 있으면 안 되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home 앞에는 to를 쓰지 않더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가 있는 단어 세 개 있죠? old, late,
far 있죠. older는 older, oldest, elder, eldest. 위에 older, eldest는 나이 개념에, elder, eldest는 순서 개념에 쓰고, late는 뭐다? latest는 시간 개념에, later, last는 뭐다? 순서 개념에 쓰죠. 밑에 있는 게 순서 개념입니다. 그리고 far, farthest는 실제 그리고 further, furthest는 느낌의 정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elder, eldest하고 later, last는 뭐다? 명사 수식만 가능합니다. 보호로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고. 자, 다 외웠어요? 간단하죠? 예문 보도록 할까요? 자, 예문.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관계 있죠? 형제 자매 관계는 여러분들이 나이 관계의 순서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는 나이 관계, 순서 관계. 형제 자매 관계는 네, 순서 관계입니다. 나이 관계 아닙니다. 그렇죠? 순서 관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 관계입니다. 자, my elder sister, 나의 누이. his eldest son, 그의 장남. 명사 수식할 때만 쓰죠. elder, eldest. 그리고 자, 이 책의 후반부 the latter half가 되는 거죠. the latter half 역시 명사 수식에만 씁니다. 되겠죠? 자, latest하고 last 구분하는 거 종종 나오죠. latest는 뭐다? 최신의. last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죠. 마지막의. 됐습니까? 자, further 되죠. for further information 실제의 글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further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술적 용법에만 쓰는 형용사, 명사 수식할 수 없어요. 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afraid, asleep, alive, aware, alike, ashamed 되죠. 명사 수식 못하고 보로만 사용된다 그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I'm afraid of snakes. He's fast asleep 되는 거죠.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용법, 서술용법 구별해서 쓰는 형사 두 가지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live, alive, drunken, drunk. live, alive. live는 자 명사 수식에만 써요. alive는 보로만 씁니다. 예를 들어 뭐 기억할까요? live 콘서트 기억하면 되죠. live가 명사 수식하더라. she's alive. 그녀는 살아있다. she's alive. 되죠? alive가 보로 쓰더라 되죠. 다음 drunken, drunk. 위에가 명사 수식, 밑에가 보죠. 보겠습니다. drunken drive 되죠. drunken drive. drunken이 명사 수식, the drive is drunk 되죠. 됐습니까? drunk가 보로 쓰더라 되죠. 자, 그리고 뜻이 달라지는 형사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뭐죠? 자, present, late, certain 3가지 있습니다. 자, present는 뭐죠? 명사 수식은 현재, 보는 참석한입니다. 그래서 at present time, 현재 말이고, be present at, 어디에 참석하다. 이 수고 기억하면 되겠죠? be present at, 어디에 참석하다. 보로 사용되니까 참석한 뜻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 late, 명사 수식은 돌아가신, 보호는 늦은이죠. 자, the late Mr. Kim 되죠. 고 Mr. Smith 이 말이 되겠죠. be late for, 어디에 됐다. late가 보호로 사용되니까 늦은 뜻이 되겠죠. certain, 명사 수식은 어떤, 보호는 확실한 뜻입니다. a certain man, 어떤 사람. 자, it's a certain that, 자주 쓰는 표현이죠. 대리하는 확실하다. 이렇게 쓸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수사, 빼기가 아니죠. 수사 하이픈 명사입니다. 하이픈 되죠. 이 하이픈의 의미는 앞에 있는 수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한 의미 단위로 보아달라는 주문입니다. 한 의미 단위로 보아달라. 그런 주문이에요. 자, 이때 이 명사는 형사 역할을 하여서 항상 뭐다? 단수 명사를 쓴다. 무슨 말이냐? A 5-year-old girl이 되는 거죠. A 5-year-old girl. 됐습니까? 5가 있지만은 하이픈이 있으니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쓰더라. 그런데 5 years old 이거는 하이픈이 없으니 그대로 s가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하이픈이 있으니까 달러 10이라도 단수, 30이라도 단수 되죠. 맞습니까? 삼막 연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형사 부사의 밑줄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점검한다 그랬죠? 중요한 용법의 형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방금 그 중요한 용법의 형사 부사를 다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게 아니면 뭐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용법의 형사 부사가 아니다. 그럼 뭐 점검해야 되는 거죠? 보자리냐 아니냐? 그거 판단해야 됩니다. 보자리는 뭐다? 형사 써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 보호가 부사처럼 해석되기가 거의 부사처럼 해석하기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 한국어는. 그래서 부사로 많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 자리에는 영어는 형용사를 쓰더라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가지는 동사들 한번 감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를 가지는 동사들. 네, 주격 보호를 가지는, 우리가 보호는 어떤 개념이죠? 보호는 동사의 뜻이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되는 말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보호란 우리가 보충되는 말이 준말이잖아. 그래서 동사의 뜻이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되는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의 뜻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어떻게 판단해요? 간단합니다. 성공하다 실패하다 동사의 뜻이 완전하죠. 의미가 완성되잖아요. 앉다 서다 살다 죽다 다 마찬가지 동사의 뜻이 완전하죠.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다 되다 어때요? 동사의 의미가 완전 안 되죠.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 없죠. 뭔가 하나 보충되는 말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동사의 뜻이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충되는 말, 즉 보호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오는 동사를 부를 때 흔히 앞에 불완전 자동사니 불완전 타동사니 불완전이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주격보호를 가지는 동사들 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각 상태 오동사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있죠. look, 형사가 올 때는 바로 오면 되고 명사가 올 때는 like, 뭐 over가 와도 괜찮아요. like 오고 나서 명사가 오죠. 뜻은 어떻게 됩니까? 뭐막이 보인다, 들린다, 느껴진다, 맛이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거죠.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이거는 뭐하고 구분할까요? 지각 동작 오동사, 즉 지각 동사라고 그러죠. 요거는 see, hear, feel, taste, smell. see, hear만 다르고 세 개는 똑같죠. see는 뭐다? 뭐뭐를 보다, hear는 듣다고. 요거는 보인다, 들린다 다르죠. 됐습니까? 네. 지각 동사는 알죠? 목적 다음에 원형 준동사가 목적 보호를 때 원형 부정사가 온다. 단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현재 분사 ing도 올 수 있더라. 자, 그걸 기억하면 되겠고, 자, 요거는 형용사 보호가 오더라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 형용사 되죠. 이게 뭐다? 보호라는 거죠. 보호 되죠. 형용사 보호가 오더라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격 보호를 갖는 동사들 두 번째 become 그리고 become형 상태의 변화죠. 상태의 변화. become형 상태의 변화 동사들입니다. 상태의 변화. come, go, turn, glow, fall, run, get, make 있는데 예문을 보면서 익히는 게 더 빠릅니다. 자, come true, 수구를 기억하면 같이 come true 대 실현되다 되죠. 실현되다. 사실이 되다니까 실현되다죠.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에 쓰더라. come은. go는 어때? go blind, 눈이 멀게 되다. go mad, 미치게 되다. go bad, 상하게 되다. 상하다 말이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쓰더라 되죠. go는. 그리고 turn red, turn pale은 단풍이 들다, 창백해지다 있는 반대 상태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우길 바래요. 그 다음에 자, grow older, 나이가 들다, 점진적인 변화 있습니다. 주로 비교급하게 사용이 되고 fall ill, fall asleep, 자, 병들다, 잠들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태로 깊이 떨어지는 변화에 쓰더라. 됐죠? run short of, run out of, 부족하다. 그 다음에 run out of, 바닥나 다 떨어지다 이 말이죠. 바닥나다 재고가 줄어드는 변화에 쓰더라 되죠. 그죠? 수구도 외우면서 어떤 경우에 보호로 쓰더라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구로 외우다시피 해도 괜찮아요. 외우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에 keep, 그리고 keep형의 상태 유지 동사들. 자, 이번에는 자, 상태 유지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상태의 유지. 자, continue, hold, remain, stay가 있죠. 볼까요? He kept silent all day 되죠. 자, kept dead silent. 예,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hold good, 수고를 기억하죠. 유효하다 되죠. 유효하다. 상태 유지입니다. 상태 유지죠. 그 다음에 look, 외견을 표시하는 동사죠. 외견을 표시하는 동사. seem, appear, 이때 appear가 뭐뭐인 것 같다. seem하고 동의어예요. 나타나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appear가 seem의 뜻이 있더라 되죠. 외견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He seemed satisfied with it 되죠. 형용사 보호가 왔죠. 예, 동사에서 온 형용사, 즉 분사도 형사잖아. 보호를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로 판명되다. prove, turn out 되죠. 치명적이고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되죠. proved. 형용사 fatal, false. 형사 보호가 왔죠. 형사 보호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들. 자, 목적어에서도 동사의 뜻이 불완전해서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표 동사들 세 개 기억할까요? call, name, elect 되죠. call,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해당되는 보호가 와야 됩니다. 목적격 보호가 와야 동사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완전해집니다. name,
목적어를 뭐뭐라고 이름 붙이다, 이름 부르다 되죠. 뭐뭐라고 해당되는 목적격 보호가 와야만 동사의 뜻이 완전해집니다. elect도 누구를 무엇으로 선출하다 이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자 현재 분사 ing, 프롬 ing가 오는 5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죠? 자 제1장 준동사 되죠? 제1장 준동사에서 자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에 있을 때 자, 그 4페이지, 우리 교재 4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간단히 불러주면 지각동사, 사익동사. 그 다음, keep, find, leave, set.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오죠? keep, find, leave, set.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from ing가 오는 동사들. 막다,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계열의 동사들이죠. prevent, stop, keep, prohibit, ban 같은 동사들. 그 다음 목적격 보호자 투부정사 오는 동사들은 많죠. tell 계열의 동사 get, help. 그 다음에 want, expect. 그 다음 강요하다 force, compel, oblige. 그 다음 allows, cause, enable, encourage, persuade, urge 같은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그랬죠. 이런 동사들은 다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죠? 자, 형용사부사 밑줄어법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품사를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품사 밑줄어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밑줄어법 정리를 한번 보죠. 자, 품사의 밑줄이 오면, 자, 구체적으로 명사 관사의 밑줄일 때 우리 뭐 점검하죠? 명사 관사의 밑줄일 때 우리 뭐 점검합니까? 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두 번째, 명사 자리냐, 동사 자리인지 구별한다. 오케이, 됐습니까? 명사 두 가지 점검합니다. 명사의 밑줄이 있다. 이제 뭐 점검하면 되죠? 자, 명사의 밑줄이 있다. 떨 거 없이 뭐 점검하면 된다? 두 가지. 됐습니까? 자, 관사의 밑줄이 있다. 밑줄 속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다. 뭐 점검하죠? 역시 두 가지. 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 이중소유격 점검한다. 끝. 됐습니까? 명사 관사 끝났죠? 자, 형사, 대명사의 밑줄이 있다. 뭐 점검할까요? 대명사의 밑줄 때 뭐 점검할까요? 자, 먼저 it, them, that, those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it냐, them냐, 제기대명사 구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are, 어나도 구분하고 the other, others 구분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부사하고 부사절 속의 대명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에 온다. 자, 이거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 형용사 부사 밑줄을 쓸 때 우리 뭐 점검하죠? 자, 특별한 용법에 형사부사인지 청구 확인하고, 자, 두 번째, 보호이면 형사를 써야 한다. 그 다음에 보호를 가지는 동사들 좀 기억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품사의 밑줄 오면은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됐죠? 명사 두 가지, 관사 두 가지. 자, 대명사는 우리 몇 가지 점검하는 거죠? 네 가지 점검 사항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자, 형용사 부사는 두 가지 점검 사항이죠. 1번, 2번. 됐습니까? 됐죠? 자, 이상 품사를 마칩니다. 자, 품사 밑줄어법죠. 품사 밑줄어법. 품사 1. 명사관사 2. 대명사 3. 형사 부사의 밑줄로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장 네, 품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자, 1번 문제. 자, 어법상 틀린 것은, 자, 파란색 표시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에, 4번에 지금 밑줄이 있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would be probably a dream 나왔죠. 여기서, 자, would be, 이거는 우리가, 본동사죠. would be. 먼저 설명한다면은, 지금 I thought, 주절의 동사가 나오고, 자, 목적절 속에 생략대가 있죠? 목적절 속에 나오는 would는 시제 일치라는 거죠. thought가 과거이기 때문에 will be가 못 나오죠? would be 나와야 된다. would be 그래서 맞는 겁니다. 지금 살펴볼 부분은 뭡니까? 살펴볼 부분은 a dream인 거죠. a dream. 이 표현이 맞나 틀리나? a dream이 맞나 틀리나? 이거죠. 자, 우리가, 자, 이거 판단을 하겠습니다. 빨리 판단하죠. 자, dream. 자, 일단 명사니까 명사의 밑줄 들어오면 우리는 둘 중 하나잖아. 첫 번째는 뭐죠? 셀 수 있는 문장 속에서 그 명사, 밑줄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두 번째, 명사 자리, 동사 자리 구별하기인데, 두 번째, 명사, 동사 구별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문장 속에서의 의미가. 그렇죠? 자, 여기서 문장 속의 의미를 보니까 지금 주어가 뭐죠? visiting 런던이잖아요. visiting 런던이 우리가 주어죠. visiting 런던이. 런던을 방문하는 것, 이게 주어잖아요. 그렇죠? 자,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 동명사가 visiting 방문한다는 것 구체적 개념인 거죠. 구체적 개념이니까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마도 꿈일 텐데,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잖아. 그렇죠?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하고 꿈한다는 거하고 이게 동격 의미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리잖아. 동격 의미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비스팅 런던이 구체적 의미죠.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 구체적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 꿈도 구체적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드림이 맞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드림, 꿈이라는 추상명사가 드림이 되면서 보통명사, 사람, 사물, 장소, 구체적 개념 가운데서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 비스팅 런던하고 지금 동격의미가 성립되어야 되잖아. 런던을 방문한다는 그것이 뭐다? 구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념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림이 된 겁니다. 2번을 보죠. Book written by two Japanese travelers 나왔죠. 자, written by 나오니까 written 과거분사 맞죠? 뒤에 by 따라 나오는 수동의 의미가 수동 by니까 written 쓴 거 맞고 to 나오니까 복수 쓴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book이죠. book 됩니다. book. 이 book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자, 결론은 뭐다? book은 자, 명사 힘줄이 있으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지 판단해야겠죠.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 없다. 어떻게 사용돼야 되죠? 어북 아니면 북수 둘 중 하나로 사용돼야 되죠. 우리 한국어와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는 책이라는 명사가 문장 속에서 홀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어북 아니면 북수로 사용돼야 되는 점이 우리 한국어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단수음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앞에 들어간다? 어북 돼야 되는 거죠. 어북. 그래서 이분이 지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헤드비는 앞에도 헤드플론이기 때문에 지금 시제는 맞아요. 자, to the all famous places 나왔죠. 자, the all, 자, all이 딱 all에 밑줄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무슨 문제더라? all에 밑줄되어 있으면 무슨 문제죠? 네, 관사와 수식의 위치관계에서 나와 위치관계 문제죠. 관사와 수식의 위치관계. 자, all 예외 세 가지가 있죠. 예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 so 계열, such 계열, all 계열. all, both, half, 자, 절반 2배, half, 답을 2개 있잖아.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된다? all, the all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all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와야 되죠. all the people. 예외적인 현상이잖아. 그렇죠? 관사가 뒤로 갑니다. All the famous place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5번의 밑줄이 있네요. Changes in appearance 나왔죠. 자, 지금은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s say pelicans have been around for about 30 million years without significant changes in appearance 나왔죠. 자, 여기에서 밑줄이 changes 다음에 s가 붙었네요. 자, change 명사입니다. in appearance 되죠. 겉모습, 외모 이런 뜻이죠. 자, 두 개의 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판단하도록 하죠. appearance부터 판단해 볼까요? 자, 외모에 있어서 되죠. 외모에 있어서 추상명사입니다. 외모에 있어서 추상명사니까 추상명사 개념으로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외모라는 겉모습이라는 그렇죠? 특별히 보통명사로 전환되었다라 볼 만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ppearance 그대로 홀로 쓴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홀로 쓴 그대로 맞죠? 근데 change는 우리 추상명사잖아. ds가 붙어서 구체적 개념으로 변화된 것인지 아닌지 즉 보통명사로 전환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외모에 있어서의 변화. 자, 문장 속에서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 펠리칸은 자 3천만 년 동안 어떤 중요한 변화 없이 되죠. 그 모습에서 중요한 변화 없이 3천만 년 동안 있어 왔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떻습니까? 그 모습에서의 변화가 구체적 개념으로 문장 속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그 모습에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변한 것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보통 명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명사 개념으로 보통명사로 전환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펠리컨이 외모 겉모습에 있어가지고 변화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changes가 맞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5번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명사는 명확하게 보통명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겠죠? 이 약간의 그 명사는 이 개념은 칼로 완전히 딱 구분하듯이 자르기는 100% 구분하면서 자를 수 없는 상황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00% 다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 개념, 적어도 이 부분의 개념이 성립되면 맞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anges in appearance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이번에 파란 밑줄이 있네요. 자, gave customers a free glass 나왔죠. 자, 어머니 주유소에서 일을 하곤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we gave customers a free glass 나왔죠. 자, gave 동사 이상 없고 customers 이상 없습니다. 보통 명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 뒤에 s가 붙었고 free glass. 자, 무료에 유리를 주었다 되죠. 글래스 유리잖아. 무료에 유리를 주었다. 이상하죠? 유리 제품을 주었겠죠. 자, 유리 제품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어가 있어야 되겠다. free glass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유리를 갖다가 뭐 선물을 주지 않잖아. 뭐 유리잔을 하나 줬겠죠. 그러니까 제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명사 앞에 어가 붙으면은 자, 보통명사로 바뀌더라. 제품의 종류, 사건 등으로 바뀌더라. 되겠죠? 그래서 free glass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3번 They married someone. 자, 블라블라 1번이죠. 1번밖에 밑줄이 없네요.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되죠. They married someone. 자, they married someone. 대어는 우리가 위에가 남녀 나오니까 복수가 맞고 marriage 명사고 명사의 밑줄이 있네요. 뭐죠? 명사 자리인지 동명사 자리인지 됐죠? 그거 문제죠. 자, marriage 뒤에 someone이라는 뭐가 있죠? 목적어 있잖아. 명사는 목적어 바로 목적어 취할 수가 없죠. 뭐가 와야 된다? 전사가 오고 나서 목적어 와야 된다. 어떤 전사가 오더라? 상관전사가 오거나 목적어에 오거나 상관전사가 뭐라 그랬죠? 동사에 있을 때 쓰던 전치사나 동사의 뜻 속에 숨어있는 전치사. 지금은 marry는 뭐다? 누구누구와 함께죠. 이래 되죠. 그래서 with를 써야 되는 겁니다. 상관전치사 with를 써야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자, 5번 문제 털린 것 되죠. 자, so efficient weapon 되죠. 아주 효용이 있는 무기 말이죠. 자, 무슨 요것만 보더라도 자, 벌써 활 얘기죠. 더보. 자, in expert hands 전문가의 손에서 그 활은 이제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되는 거죠. 자, 밑줄에 뭐가 있습니까? 관사가 있죠. 관사가 있으면 둘 중 하나더라. 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 또 뭐 이중소유격이죠. 이거는 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죠. 자, so 계열은 예외적인 세 가지더라. 예외 세 가지 형태가 뭐였죠? so 계열, such 계열, all 계열 되죠. so 계열은 어떻게 되더라? 자, so efficient 웨펀 되죠. 의 위치가 웨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6번 문제. 자, 이번에 파란색이 있죠. How it is important 나왔습니다. 자,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 you should know, you가 알아야 할 것은 how it is important 나왔네요. 자, 여러분 기억하죠? how나 however가 있는 문장에 형사나 부사가 있으면은 바로 how, however 바로 뒤에 위치한다. 내가 so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so 계열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순이 나타나죠. 자, 관사와 수위치 관계입니다. 자, 그런 거로 이 important가 되죠. 이 important가 어디로 가야 된다? 자, how important it i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How important it is. 틀렸죠, 이번이. How important it is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7번 nearly another 그 다음에 the trees 이렇게 밑줄이 있네요. 자, nearly 딱 보는 순간에 뭐 생각하더라? 중요한 용법을 가진 형용사 부사죠. 맞습니까? near냐, near이냐 되죠. 지금은 뭐 거의 6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의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nearly가 맞더라 되죠. 자, another가 나왔네요. 자, another. 자, another는 뭐더라? other하고 비교하더라 되죠. 어떻게 구분하죠?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더라. 자, 뒤에 뭐가 왔죠 지금? a third 뭐가 나왔습니까? 단수가 왔죠. 단수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another가 아니라 other를 써야 되는 거죠. 아 잠깐만. 네, 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another 뒤에 단수가 오죠. another 뒤에 이분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the all trees. 자, 이제 나오는 순간에 어색하죠. 예외적인 상황이죠. 관사와 수식의 위치 관계가 예외적인 바뀌는 경우입니다. all the tree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all 예리 몇 개 썼죠? all, both, 절반 2배, half, double 되겠습니까? 그래 있었죠. 한국 문제 들어가죠. Here are your some secret about successful business person 나왔죠. 자, your some secret 나왔죠. 그래서 some 딱 밑줄이 있으면은 이건 뭐더라? some 밑줄이 있으면 뭐더라? 이거 이중서역형 문제죠. 이중서역형 문제 됐습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비밀들은 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별 이상 없는 것 같죠. your some secret 되죠. 자, some 이중서역격이잖아. 이중서역격으로 처리해야 될 수식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야, 1번 틀렸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Some secrets of yours. 됐습니까?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자, some secret. Some secret of, 그 다음에 your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Some secret of yours. 이중서역격이었습니다. 자, 구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의 밑줄이 있죠? it가 맞냐? they가 맞냐? it, 대명사 it는 언제 써져? 첫째, 앞문장에 단수명사를 받는다. 둘째, 앞문장에 구절을 받는다. 자, they는 앞문장에 복수명사를 받는다. 끝. 해석만 잘하면 되죠, 대명사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자, namely,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자, 숲이죠, 만 square miles, 자, 만 제곱마일의 숲이, 만 제곱마일의 숲과, 그 다음에 백종의 새가 is cut back, 자, 천마일에 천제곱마일로 우리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 새의 종류가 절반으로 줄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이때 그것은 뭘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 숲이 되죠. 숲이 그 다음에 만 제곱마일의 숲과 만 제곱마일의 숲이 천 제곱마일로 줄어든다는 그 앞문장이 구절을 받았죠. 앞문장이 구를 받았죠. 그러므로 앞문장이 구절을 받는 대명사는 it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대명사는 해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앞문장에 명사를 받는지 앞문장에 구절을 받는지. 그렇죠? 앞문장에 구절을 받았기 때문에 it가 답인 겁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 자, 됐던 해 도어줘야 되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of an animal이라는 형사구가 있죠. of an animal이라는 우리가 수식어 동물의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사람의 행동은 may change 바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닮을 때까지 뭘 닮을 때까지 자, 동물의 행동을 닮을 때까지 되죠.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뭘 받았죠? 해석을 해보니까 동물의 행동 behavior를 받았죠. behavior. 그렇죠? behavior를 받았습니다.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there's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it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형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알겠죠? 11번 highly 밑줄이 있고 4번 명사 밑줄이 있죠? 플루토. 명사 밑줄이 있습니다. highly는 딱 뭐죠? 보는 순간에 중량용법을 가진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의 높이는 high. ly가 붙으면 느낌의 정도가 되죠. 실제가 아니죠.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2005년 7월 후반 7월 말에 발표되었을 때 새 행성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침 하늘에서 아주 높게 되죠. 실제 높이죠 지금 상황이. 그죠?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가 아니고 하이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대인 뒤에 명사 입줄 들어왔죠? 자, 대인 뒤에 명사 입줄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 비교구문 병렬구조죠. 병렬구조. 그죠? 네. 비교구문 병렬구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비교 대상은 해석을 잘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The orbit of the new planet. 그 새 행성의 뭐죠? 그 새 행성의 궤도.
그 행성의 궤도라든지 orbit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루토는 명왕성이죠. 명왕성의 궤도 the orbit of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the orbit 대명사로 뭘 받을까? 이때 that 뭐로 받을까요? of 이하의 형성과 있기 때문에 뭐로 받아야 된다? that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that of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죠. 자, 11번 the one. 자, B번에 the other, another, them, themselves를 구분하라. 그죠? 자, 이태리는 아주 낮은 출생률을 갖고 있네요. 세계에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Several causes. 자, 그 다음에 one는 하나의 이유고 D1. 자, D1은 언제 쓰죠? 항상 D1은 뒤에 the others, others하고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one이냐 D1이냐 지금 여기서는 판단을 못해요. 뒤쪽을 봐야 됩니다. 뒤를 한번 보죠. 뒤를. 자, they chose to하고 pure children. 그 다음에 자, the other, another cause 나왔는데 지금 문맥을 쭉 보면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the third reason이 있고 the final reason이 있죠. the final reason.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원인이 이유가 또 있는데 the other, 너 나머지 하나 이유가 아니죠. 지금은 나머지 하나 이유가 아니죠. 저 뒤에 더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정답이 돼야 된다? 언어드가 정답이 돼야 된다. 언어드가 정답이 되면 D1도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 one cause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제 딱 두 개가 있다는 이런 말이 없잖아. 세 개만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D1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의 이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안 낳는다. 출산율이 낮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그건 뭐다? They can enjoy. 자, 작은 가족에서 자, 스스로를 즐기는 거죠. 스스로를 갖다가 자,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themselves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주어 목적어가 같으니까 themselves가 목적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1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A번에 others, the other. 그 다음에 B번에 other, another. 그 다음에 them, themselves. 자, 구분하라. 나왔습니다. A번 보죠? A번은, 자, others는 뭐죠? 막연한 나머지 전부. the other는 나머지 하나잖아. 그렇죠?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자, three kinds of conversation. 자, 대화의 세 가지형 종류. 대화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고, first가 monologues. 그 다음에 another.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another는 technical dialogue, 기술적 대화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나오고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the other dialogues. the other는 그냥 대화죠. 대화. 자, 우리가 대화하는데 monologues는 되죠. 독백이죠. 지 혼자. 자기 중심주의. narcissism이죠. 자기 중심주의 대화. 이게 우리가 monologues가 되겠고, 그 다음에 technical dialogues, 기술적 대화. 말 번지르하거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technical dialogues 되겠고, 나머지 하나가 그냥 대화입니다. 기술적인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dialogue, 주거니 받거니 대화죠. 이런 대화입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monologue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self-centered conversations가 self-centered conversation이라는 얘기죠. 자기 중심의 대화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게 대한 설명은 other, another people. another 구분하네요. 이거는 뒤에 뭐 봐라 그랬지?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자, people이 뭡니까? 복수죠, 복수. 복수이기 때문에 뭘 답을 해야 된다? other가 답이 되는 거죠. people 복수잖아. 자, 바로 10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conversational narcissism is the way. conversational narcissism. 자, 자기 중심주의 대화죠. 대화는 is the way. Conversationalist turn the topic of ordinary conversations to. 자, 이런 어떤 그 대화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관심, 다른 사람이 토픽에 들어있는 그런 그 sustained interest, 이런 그 긴장된 어떤 그런 관심은, 관심 없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 대화의 중심은 보통의 대화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themselves가 목적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14번 어법상 틀린 것은 easily
this가 있네요. 자, 이 질이 부사 힘줄 들어왔다. 뭐 생각하지? 중량용법을 가진 형사부사인지 아닌지. 아니라면은 보호자리 판단한다. 끝. 됐습니까? 자, 이 질에는 중량용법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부사 10개에 들어있지 않죠? 그리고 그 외에 중량형사부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 앞에 있는 동사로 판단해야 되겠죠. 뭡니까? make. make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형식에 사용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과정을 되죠. 자, 지금은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을 선택을 하는데 그 대학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쉽게 하도록 하려고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니까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make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is라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므로 2번 틀렸고 4번 this 나왔네요. this 대명사를 딱 바로 보는 순간에 this는 앞문장의 명사는 못 받아. 앞문장의 구절만 받아. 그리고 뒷문장의 구절 받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석을 딱 해보니까 you가 대학에 있던 그 목록을 you have created. 자, 일단 만들고 나면 내가 지나갈 대학의 목록을 쫙 만들어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할 시간이죠? It's to make arrangement. 쭉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들을 방문을 갖다가 하려고 되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앞문장의 구절을 받았죠. 맞습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뭘 받았죠? 이걸 받았죠. 이거. 그 대학들을 방문하려고 쭉 arrangement, 나열을 갖다 정리를 갖다가 쭉 한다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됐습니까? 앞문장의 구절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this가 맞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15번 골라라. passibly. 형사부사 골라라. 이 보호자리 문제지. 이건 바로 보호자리 문제다. 목적 앞에 있는 걸 보죠. 일단은 전사구 갈로 딱 치세요. 자, in the best condition. 전사구 갈로 딱 치고 목적 앞에 있는 동사 보죠. keep네, keep. 자, keep는 우리가 오형식에 사용될 수 있는 동사죠. 됐죠? 그러므로 보호를 뒤에 보호가 올 수 있는 거죠.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possible 형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rd. 이거는 뭐죠? 자, 중량용법을 가진 형사부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10개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hard리는 뭐죠? 95% 부정어죠. 준부정어죠. 지금은 부정의미가 나오는지 긍정의미가 나오는지. 자, you는 나중 인생 후반부에 건강하게 거의 될 수가 없다. 해석해보면 부정이죠. 뭐 한다면 you가 10대 때 your body를 돌보지 않는다면 되죠. 맞죠? 10대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음식의 습관이나 운동의 습관, 이게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자, 16번 B번에 투영이냐 영인합이냐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투영은 어떤 의미죠? 투영하고 영인합이 있는데 영의 이미지 두 개가 있습니다. 젊은, 어린. 영의 이미지 두 개 있어요. 젊은, 어린. 즉 근데 투영하고 영인합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투영은 뭐다? 너무 영하다. 이건 부정적이죠, 부정적. 투영 들어가면 너무 영한 거야. 너무 어리거나 너무 젊은 거야. 알겠죠? 투가 들어가면 부정 이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영인합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영인합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충분히 어리거나 젊은 되죠. 이 긍정적 이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 이미지가 들어가죠.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죠? 본문의 내용이 이 사람이 되죠. 자,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걸린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참석하기에 너무 어리다. 부정적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투영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7번 어법에 맞는 표현. 자, most, almost, like, most, almost. 간단하죠? 자, like는 뭐다? 보호로만 쓰는 형용사죠. 자, like는 보호로만 쓰는 형용사죠. 자, 지금은 보호자리가 전혀 아니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같은 데니까 이게 전치사죠. 그러니까 like가 정답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st, almost 나왔는데 뒤에 almost는 all, everything 이런 부정대명사 없죠. 그러니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most people. 오케이? 18번 들어갑니다. 자, near이죠. 자,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죠. 과연 near가 맞나, near이가 맞나? 우리가 near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게 있었죠. near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hanging garden, 공중
정원이죠. 공중 정원은 자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였죠? 어떤 거였죠? 자, 모던 바그다드의 그 위치 가까이에 있었다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어가 정답이 됩니다. 니어리는 그 이름 부사잖아. 되죠? 이때 니어 품사가 뭐죠? 뒤에 관사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전치사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니어가 전사로 상대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니어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19번 되죠? 19번. 자, toxicology, 독극학이죠, 독극학. 자, living alive. alive는 뭐죠? 보로만 상대하는 명사죠. 이게 명사 수식하니까 이게 뭐다? 명사 수식하니까 이거는 living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형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high, enough, high죠. 자, enough은 위치가 중요하더라. 다른 부사와는 달리 형사 뒤에서 수식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high enough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ighly, ly가 붙어서 의미가 달라지죠. high는 실제의 높이, highly는 느낌의 정도죠. 지금은 우리가 실제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실제 높이 이런 거 아니죠. 탁신, 삭신 케미컬, 어떤 독극의 어떤 황물이다 되죠. 아주 고도의 독극의 황물이다. 고도로 느낌의 정도죠. 실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하이디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알맞는 표현됩니다. almost, most 나왔네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여기서 almost, most 뭡니까? 뒤에 all the famous painter이 나왔죠. 형용사, 부정형사 있죠? 이와 같이 부정대명사나 부정형사 했을 때는 almost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almost의 특별한 용법이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사 문제 20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래서 제4장 이제 품사 밑줄 어법과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